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516원 정도입니다. 방금 전까지 525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동안 다른 암호화폐가 오르는 동안 리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매도 압력에 눌린 만큼 조만간 다른 암호화폐보다 폭발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리플 가격 모멘텀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리플의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플이 SBI 리밋과 일본 태국 송금 간소화 목적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SBI 리밋은 리플렛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암상업은행의 태국 측 대표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행으로 일본 내 태국인 47,000여 명이 ATM을 이용해서 태국으로 엔화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또 1초 만에 현지에서 태국 바트로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ATM기를 통해 송금된 엔화를 바트로 1초 만에 인출할 수 있다는 것, 리플의 기술이 놀랍긴 놀랍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약 270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외국인 비율은 중국, 한국, 베트남,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리플의 일본 태국 송금 간소화 목적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태국 말고도 일본의 다른 외국과도 진행이 된다면 아시아 내에서 리플의 위상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리플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세계 금융기관의 76%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규제 압력에 직면한 미국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점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및 혁신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리플의 소식입니다. INC 매거진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기업 5,000 목록에 리플을 추가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한 해 동안 236% 성장해서 2,456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5,000 리스트 안에 들은 기업들의 중간 성장률은 약 230%이고요. 이 중에서 695개의 기업이 이번에 새로 랭킹이 되었고 2,915개의 기업이 재랭킹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리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리스트에 오른 것은 지난 포춘에 리플이 100대 기업에 선정된 것과 더불어 매우 축하할 일인데요. 한국의 약 100배의 크기의 땅 넓이와 그리고 약 6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수많은 민간 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리플이 2,456위를 기록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크립토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 오직 두 기업만이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리플이 236%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리플 ODA 관련 사업의 성장이고 이는 곧 XRP의 유동성 확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이 자랑스러울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SEC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ICO와 관련해서 드래곤체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O는 SEC의 7월 DAO 보고서 직후인 2017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SEC가 미래의 ICO를 잠재적인 증권 제공물로 취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 발표 이후 이루어진 ICO에서 당시 드래곤체인은 1,650만 달러의 순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EC는 드래곤체인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며 벌금 및 추징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SEC는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윗에서는 SEC가 이더리움이 진행한 ICO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매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리플 XRP도 SEC에게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요.
리플과 SEC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SEC는 리플로부터 받아내고자 했던 비용을 앞으로 이런 ICO 관련 소송으로 열심히 충당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 하원을 이어 바이든의 서명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바이든은 백악관 발언에서 이 법으로 미국 국민은 승리를 했고 특수이익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쌓아 올린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국민의 승리인 것이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린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5일 암호화폐 중개업체 에스폭스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존도 소환장 발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 IRS는 에스폭스의 존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 2016년에서 2021년 이 기간 동안 연간 2만 달러 이상을 거래한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IRS, 미국 국세청에 대한 지원과 인원을 대폭 늘렸는데요. 그들의 칼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다른 기업보다 앞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에 자주 투자하고 있는 상위 100대 은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분명 도태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루나테라 사태 권도영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테라폼네스 출신 개발자가 만든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 커널랩스가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진 뒤에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약 2배 올려줬다고 하네요. 과연 그 돈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리플 홀더분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점차 마련되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